해광천년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별인 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하면은 임수, 개수, 그리고 지지에 해수하고 자수가 있습니다. 수의 속성 하면은 먼저 흐른다, 그러니까 유동의 속성이 있습니다. 흐른다. 따라서 이 흐르는 수의 물길이 막히면 안 됩니다. 특히 열이 들어있는 미토와 술토가 해수와 자수의 흐름을 막는다면 수기가 탁해지고 물길이 막혀서 운빨이 막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는 흐르는 속성이 있으니까 역마의 속성도 있습니다. 멀리, 그러니까 해외로까지 뻗어간다. 이렇게 물은 유유히 흘러가야 제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또 이 수는 양과 음으로 구분할 때 목화를 양이라고 하고 금수를 음이라고 한다면 이 수는 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갑고 음습하고 어둡다. 한겨울을 대표하는 오행입니다. 따라서 수의 계절,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화가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병화이고,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고 저장한다, 수장을 한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응집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둡다 보니까 비밀이 있다, 비밀을 지킨다. 또 색깔로는 흑색입니다. 맛으로는 짠맛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로는 1과 6이 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율은 북쪽이죠. 또 수하면은 잘잘 흐르니까 두뇌가 잘잘 흐른다, 머리가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러한 지혜와 이성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학문, 철학, 연구,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임수에다가 이렇게 하면 임신할 임자가 됩니다. 엄마의 양수를 상징한다, 생명을 잉태한다. 따라서 엄마처럼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임수는 모든 것을 모아서 응집시키는 응집력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응축시킨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한다, 데이터를 모은다. 따라서 임수, 해수하면은 정보통신, 수학, 통계, 숫자, 계산의 물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계산에 상당히 능합니다. 또 이 수는 북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 북망산천이라고 하죠. 무시무시한 흑색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 왕하면 제멋대로 흘러다닙니다. 따라서 무토나 기토가 와서 강하게 있는 토를 제어해줘야 방랑이나 방탕하지 않고 학문의 길로 들어섭니다. 또 임수의 물상하면 대표적으로 강하, 드넓은 강과 바다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포용력이 넓다, 사업수완이 좋다, 해외로까지 뻗어나간다. 따라서 무역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수가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간목을 키우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간목에게 임수는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간목은 교육의 속성이 있죠. 따라서 임수가 간목을 키우면 장기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임수가 땅속에서 간목을 키우는 작용을 한다면 개수는 땅 위에서 을목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응축의 기운이라면 개수는 발산의 기운입니다. 발랄하다, 화려하다. 그리고 을목 또한 생명체이죠. 생명체를 키우는 근원 역할을 합니다. 또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면서 땅에서는 샘이 됩니다. 우천.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는 뇌수, 또 정액, 이러한 삶의 엑기스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는 개수가 마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개수는 상당히 정밀합니다. 자수죠. 세밀하고 정밀하다, 깨끗하다, 정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용, 화장품, 제약, 이러한 물상이 있습니다. 또 개수 역시 임수처럼 학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심오한 학문인 현학, 철학,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 생각, 이렇게 정신적인 영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임수가 갑진시를 보면 식신이 7살인 양인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양인고를 통제한다. 그러면은 권력계통에서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갑목을 통해서 상당히 귀하게 되는 사주가 됩니다. 자, 임수가 병신시를 볼 경우 이렇게 병임충을 하죠. 자, 여기서는 이 충작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병화가 임수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의롭고 화통합니다. 임수가 정미시를 볼 경우 이렇게 재성과 정임합을 합니다. 이때 임수가 강하게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정임합의 속성, 집중력과 예술성이 강하다. 전문 직종에 어울린다. 그런데 임수는 넓은 것, 정화는 조그만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것과 작은 것이 합하니까 이렇게 되어 눈이 찢어진 것처럼 보이죠. 뱁새 눈처럼 생겼겠다. 또 임수가 기유시를 보면 바로 옆에서 기토가 임수를 극합니다. 그런데 이 기토가 유금에서 허투에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는 심하지 않다. 단 여기서 간목이 있다고 하면 임수가 간목을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목이 기토에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교육, 기회, 설계에 적합한 구조가 됩니다. 자, 임수가 경술시와 배합한다. 그러면은 살성이 인성을 차고 있는 겁니다. 그 인성이 임수를 생해줍니다. 살인상생의 구조. 따라서 이 칠살이라는 권력을 잡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수가 갑인시를 볼 경우 이렇게 상관을 봅니다. 개수는 갑목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직으로 나갈 수 있다. 신분이 높아진다. 개수가 을묘시를 볼 경우 아까 개수는 을목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면 활개를 치겠죠. 쭉쭉 뻗어나간다. 혜택을 누린다. 그래서 향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부기명이 됩니다. 개수가 병진시를 볼 경우 자, 이 개수와 병화 둘 다 빛을 강하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움직이는 속성입니다. 교제 관계가 좋다. 그리고 돈 버는 재능 또한 뛰어납니다. 개수가 무오시를 볼 경우 이렇게 무게합을 하죠. 관을 끌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개수 입장에서는 관을 얻어서 귀하게 됩니다. 개수가 기미시를 볼 경우 칠살이 이렇게 강하게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구조죠. 관제가 발생한다. 자, 이런 경우는 개수가 상당히 탁해집니다. 그러면은 주역에서는 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괴가 위아래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주역에서 수는 대부분이 위험을 상징합니다. 구덩이에 빠졌다. 그래서 이것을 중수감괴라고 하죠. 또는 감위수괴라고 합니다. 위험이 위아래로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양 두 개가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난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중수감괴는 시련,
위험, 험난함, 구덩이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상황. 그러면은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주역에서는 이런 험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유상이라, 행함이 있으면 숭상함이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실을 하면 반드시 상서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올바르게 전진하라. 모든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면 병화라는 빛이 쨍쨍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험난함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